이런 원리를 잘 알고 백핸드를 치면 해외 운동을 정확하게 사용을 했죠. 밀린 공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피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공과 이 스윙, 이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공을 때려주는 겁니다.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백핸드에 밀렸을 때 공을 멀리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백핸드로 밀렸을 때 이 공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이 백핸드 클리어 레슨을 하다 보면 이 백핸드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원인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수정을 해 나가시면 충분히 이 백핸드 클리어를 밀렸을 때도 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에 밀렸을 때 공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마용 TV.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백핸드에 밀렸을 때 공을 멀리 쳐내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그 특징 첫 번째로, 이 백핸드를 멀리 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회외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백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회외 운동이라는 부분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회외 운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손등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제껴지는, 이 돌아가는 이 제껴지는 이 동작을 회외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내 회외,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알고 백핸드를 치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 회외 운동이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백핸드를 잘 못 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손목을 이렇게 뒤로 뺐다가 반대쪽으로 열리는 이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동작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밀렸을 때 공을 처리를 하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 손목이 돌질 않으니까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 이 손목으로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팔 전체로 공을 당겨서 치려다 보니까 이 공이 대부분 이 임팩트가 잘 나오질 않고 밀리는 스윙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자, 공이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공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보다 공이 약간 뒤쪽에서 잡히는 거예요. 밀렸으니까 아무래도 공이 측면에 있는 공들이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공이겠죠. 그 뒤쪽에서 공을 치는데 이 손목이 회외 운동이 되질 않고 이렇게 팔로 공을 밀어서 치게 되다 보니까 공이 아무래도 이 임팩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밀리는 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회외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공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 팔로 전체적으로 팔로 때립니다. 팔 전체적으로. 자, 지금 어떤 스윙을 했나요? 이 손목으로 임팩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팔 전체로 공을 때리려다 보니까 이 공이 조금만 뒤로 넘어가도 밀린 상태로 임팩트를 하니까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을 발달시켜주면 이런 스윙이 되겠죠. 지금 손목이 어떻게 됐어요? 자, 바깥쪽에서 돌아주면서 공을 임팩트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회외 운동을 정확하게 사용을 했죠. 이렇게. 근데 회외 운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공을 밀어친다. 이렇게 밀어치게 된다.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회외 운동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손목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 몸이 전체적으로 쫓아가서 공을 치게 되는, 이런 스윙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의 속도가 빨랐을 때는 이 손목의 임팩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몸을 따라가서 치려다가 이 공을 쳐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핸드에서 많이 밀린다면 이 회외 운동을 먼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백핸드는 대부분 이런 회외 운동 동작이 이렇게 뒤로 밀렸을 때는 이 동작 자체가 크게 일어나고, 우리가 보통 이 짧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짧게 일어나고, 어쨌든 이 회외 운동을 사용해서 이 백핸드를 쳐야 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면 항상 이 백핸드가 밀리든지 아니면 이 각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든지, 이 각도를 만들 때도 이 회외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 손목을 누르면서 이 손목의 발달을 자꾸 시켜줘야 되는데, 이 발달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밀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자, 두 번째로 이 밀렸을 때 백핸드로 처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팔꿈치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 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놓은 상태가 아니고요,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풀어놔야 이 회외 운동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쫙 펴놓은 상태면 이미 손목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이 회외 운동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살짝만 굽어줘도 우리가 이 스윙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백핸드를 밀렸을 때 이 스윙이 제대로 안 나온다 생각이 드시면 이 팔꿈치를 펴고 있진 않은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펴서 공을 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살짝 굽은 상태에서 이 손목 스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이 내 측면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이 측면에 있어요. 측면에 있으면 팔을 쭉 뻗어서 공을 쳐도 됩니다. 이럴 때는 팔을 쭉 뻗어서 임팩트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이 뒤로 넘어가는 공이라면 넘어가는 공을 칠 때는 이 손목의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윙을 하실 때 이 팔 스윙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팔꿈치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이 손목과 어깨, 이 전체적인 팔에 힘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팔꿈치에 힘을 빼주셔야 이 손목으로 잡아주는 임팩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힘을 빼냐? 자, 지금은 이제 힘이 들어갔죠. 힘을 살짝 빼주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윙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잡았어? 스윙. 자, 손목이 자연스럽게 돌 수 있게. 자, 근데 팔꿈치가 펴지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임팩트 스윙이 나오지 않는다. 이 측면에 있으면 이렇게 팔꿈치를 펴서 임팩트를 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밀린 공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피게 되면 이 스윙 자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밀렸을 때는 팔꿈치를 살짝 굽어 놓은 상태, 팔꿈치를 살짝 굽은 상태에서 이 스윙을 이 손목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아용 TV.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 몸을 제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밀린 공을 처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동작으로 공을 치냐면, 공이 이제 뒤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 몸이 이렇게 앞을 보고 따라가서 공을 친다. 이렇게. 자, 공이 오죠? 근데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스윙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포핸드, 오버헤드 스윙을 하더라도 이 스윙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 스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백핸드 스윙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스윙을 만들어서 공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공이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 스윙을 만들어서 스윙을 해주는 거야. 만들어서 이 스윙 자체를 몸을 돌려놓고 스윙을 만들어서 공을 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밀리면 내 스윙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둘러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 몸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요. 공간 확보.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스윙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해줘야지 임팩트를 해서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이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을 측면에 두고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거죠. 그럼 이 스윙을 제대로 하질 않았죠. 근데 몸을 돌리게 되면, 자, 몸을 돌았어요. 몸을 돌면서 이 공과 이 스윙, 이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공을 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탕, 자, 탕, 자, 탕.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스텝하고 같이 이동을 하면, 자, 공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냥 몸 돌려주면서 스윙 해주면서 임팩트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몸이 돌면서 임팩트를 해줘야 되는데 몸이 돌질 않아. 지금 스윙이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보세요. 이 밀린 공을 잘 못 치시는 분들은 몸이 안 돌고 몸이 앞을 보고 따라가요. 이렇게 스윙을 한다. 이렇게 몸이, 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몸이 돌았나요? 몸이 안 돌았죠. 이렇게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스윙을 제대로 해서 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따라갔죠? 아이고 씨, 공도 안 맞네. 자, 그런데 이 몸이 제대로 돌게 되면, 자, 공이 넘어왔어요. 자, 몸 돌고 몸을 돌아서 임팩트. 자, 몸 돌아서 임팩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해도 이 몸에 힘이 빠져야지 물에 몸이 뜨는데, 무서우니까 이제 몸이 힘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 거가 똑같아요. 이 공도 내가 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이 왠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돌았어. 이거 어떻게 맞춰? 그게 아니고 돌려서 정확하게 스윙을 해야지 우리가 공이 맞는데, 공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공을 이렇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윙을 제대로 해서 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몸을 확실하게 돌려준다.
네 번째로는 그립을 잡는 데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백핸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그립 잡는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백핸드를 밀렸을 때 잡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립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각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뒤로 밀렸을 때 면이 나올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 있는 그립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렸을 때 공을 치지 못하는 이 백핸드 그립이 있습니다. 그 그립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따봉으로 잡는 그립.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엄지를 정면에다가 이렇게 받쳐주는 그립이죠. 이렇게 완전히 정면 그립.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이 백핸드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정확하게 엄지를 일자로 파지하는 그립은 이 밀렸을 때 공을 치기에 굉장히 힘든 그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렸을 때는 이 엄지를 약간 사선으로 놓는 그립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요렇게 옆에 측면 날을 잡아주는 그 그립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 측면으로 잡던 이 바깥쪽, 이 날 쪽 있죠? 이 정면 두꺼운 부분 말고 이 날 쪽을 잡게 되면 이 두 그립 다 공통적으로 이 손목을 돌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외 운동의 범위를 사용하기 굉장히 쉬운 그립이거든요. 그런데 엄지를 전체적으로 받친다, 그렇게 되면 이 공이 밀렸을 때는 이 손목이 제대로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주는 그립, 요 그립도 손목이 잘 넘어가요. 그리고 이 바깥쪽을 잡아주는 그립, 요것도 손목을 굉장히 잘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두 가지 그립을 설명을 드리냐면, 이 그립이 선수들마다 잡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그립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주는 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선수들은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을 잡는 그립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그립을 잡아보시고 이 편한 그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 바깥쪽을 이렇게 엄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요게 힘은 조금 더 받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이 드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잡는 그립을 자꾸 치는데,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서 힘이 안 실린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엄지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립도 괜찮은 그립이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립 다 이 회외 운동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단 아까처럼 이렇게 따봉, 완전히 엄지를 받치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 회외 운동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손목이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이 따봉 그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따봉 그립은 언제 써야 돼요? 이 몸 쪽에 붙어서 오는 공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전체적으로 받쳐서 쳐도 되지만, 우리가 이 측면으로 넘어가는 공, 측면에서 드라이브를 친다든지, 자, 백핸드 클리어, 백핸드 드롭, 이렇게 이 측면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스윙을 만들어서 쳐야 되는 공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잡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와용 TV.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거리를 잘 맞추지 못한다. 자,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리듬을 못 맞추는 분들은 이 공만 보고 따라가요. 스타트 딱 공이 날아갔는데 벌써 와 있어. 이 스윙이 되나요, 이게? 안 되죠. 뭔가 이제 공이 딱 왔는데 내가 거리감 없이 계산을 안 하고 몸에 리듬도 없이 공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아니고요, 가운데에서 박자를 한번 보면서 공이 나가는 거리를 계산해 주면서 임팩트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공 와요, 거리, 임팩트. 자, 거리감 조절, 임팩트. 자, 거리 조절, 임팩트. 근데 이제 뭔가 리듬이 없어, 뛰는 거야 그냥. 이런 스윙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에 대한 위치와 내 스텝이 어느 정도 리듬 박자를 잘 맞춰서 나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와용 TV. 자, 몸을 이렇게 돌려주고, 자, 확실하게 몸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자, 몸을 돌려서 이 회외 운동, 회외. 자, 리듬 넣고 때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면 안 되죠. 펴지면 안 돼. 이렇게 공 쓸 때 팔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게 피지 말랬다고 완전히 구부란 얘기도 아니고요, 이 팔꿈치에 힘을 좀 뺀 상태에서 이 손목에 임팩트를 주라는 얘기예요. 손목에 임팩트. 탕. 그렇지. 자, 탕. 그리고 이제 그립 잡을 때 그립을 어떻게 해요? 이 살짝 이 날 쪽에 손목이 돌아갈 수 있게
너무 이 따봉 그립 잡지 말고, 그리고 몸의 리듬, 지금처럼 이제 리듬, 박자, 공파, 온다, 돌려, 턴. 이게 먼저 가면 돼? 먼저 가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니죠. 리듬 넣고 맞춰줘야지. 거리 항상 재주고 맞춰주고. 자, 지금 반대편에서 저희 와이프가 공을 쳐줬는데 이거 찍으면서 공을 좀 달라고 하려다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에 클리어만 한번 쳐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PD로 좀 꼬시려고 하는데, 예. 아무튼 우리 목소리만 한번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죠. 예.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던 이 5가지 잘 생각을 해서 공을 치시면 백핸드 잘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